정부가 오송을 철도 국가산업단지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는 다른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김용환 지사의 친일파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해외 연수 중 무리로 박지원 도의원이 결국 윤리특위에 회부됐습니다. 도의회가 사실상 징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1500년 역사의 옥천 이성산성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 지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정부가 어제 국가산업단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오송을 철도 클러스터로 선정했습니다. 청주 오송이 국가철도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것이지만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경기도 용인과 충남 홍성이 가져갑니다. 주도권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오송 지역이 국내 최초의 철도 산업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유일의 KTX 분기역이 있는 오송을 철도 클러스터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겁니다. 충북 오송은 이미 경부, 호남선, KTX가 만나는 철도 교통의 중심이고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글로벌 철도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비 5천억 원, 2029년까지 철도 연구개발센터와 철도 관제센터, 완성차 제작단지, 중정비센터, 또 철도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청주시는 오송 철도 클러스터 조성으로 6,8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내 철도 산업의 연 매출도 1조 원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적 핵심 전략 산업뿐만 아니라 유명한 철도 산업도 우리 청주가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2차 전지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국가산단 후보 지역으로 경기도 용인과 충남 홍성이 각각 선정된 겁니다. 앞서 전국 생산량 1, 2위인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전략산업 특허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도전장까지 낸 충청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국가산단 지정과 특화단지 지정은 별개라는 것을 산자부에 확인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거하고는 어차피 부처가 다르고 산단하고 특화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성 2차 전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에 정부가 힘을 쏟을 경우 충북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철도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규모가 큰 주력 사업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충북의 또 다른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김용환 지사의 친일파가 되련다는 표현에 대한 비판에 충북도의회 야당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사과를 거부했던 김용환 지사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친일파 발언은 반어법이라고 해명한 김용환 지사. 여론은 시군 순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고 타시도와의 교류마저 불발됐습니다. 보훈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할 것 없이 사과에 지사직 사퇴까지 요구했는데 김 지사는 오히려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로 맞대응하려다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야당 의원들까지 희대의 망언이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 박진희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당한 사과와 배상 요구가 어찌하여 구걸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반어법이나 문학적 표현을 왜곡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해명글을 인용해 기가 막힌 논점 절취의 오류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은 전국민 대상 듣기 능력을 평가하더니 도지사는 전도민 대상 독해 능력을 평가하려 듭니다. 과연 그 대통령의 그 도지사입니다. 각계의 비판 기자회견과 규탄 집회도 줄줄이 예고된 상황.
김영환 지사는 해법을 묻는 질문에 따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답변을 미뤘습니다. 다만 말을 안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며 개인 SNS 활동 중단까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던 당초 입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엉뚱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 도민들한테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을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그런 회견을 할 것이고. 유감 표명에 그칠지 대국민 사과에 나설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친일파나 구걸 등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 수준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해외 연수 중 기내 음주 소란과 금연객실 흡연으로 논란이 된 박지현 도의원이 결국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사실대로 처음부터 밝혔다면 됐을 일을 박 의원이 키운 셈이 됐는데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도 엄중한 징계를 예고한 상태. 도 의원이 의회 징계에 회부된 것은 5년 반 만입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연수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음주 추태 의혹이 일었던 박지현 충북도 의원. 항공사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지난주 MBC 충북이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제보를 보도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기내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고 호텔 금연객실에서 흡연하다 변상금까지 물었다는 내용. 박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동료 의원이 흡연을 시인하면서 거짓말까지 드러났습니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 박지원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다 취재진이 몰려들자 결국은 짧게 사과했습니다. 각종 의혹과 거짓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력 입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의장은 해외 연수 중 도 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의회 위상이 실추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품위를 손상했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종합적 의견을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금일 본회의에 보고하며 충북도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건 지난 2017년 물난리 중 해외 연수를 갔다 이른바 레밍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학철 의원 이후 5년 반 만입니다. 윤리특위는 다음 주 안에 다시 한번 자문위원회를 열어 조언을 들은 뒤 오는 24일 2차 본회의 때 징계 수위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와 제명 4가지인데 제명하려면 전체 도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017년 당시 김학철 의원은 30일 출석 정지와 사과 2가지 징계를 한꺼번에 받았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의회 윤리특위 일정에 맞춰 오는 24일 오후로 윤리위원회 개최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와 제명 4단계인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징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중부 내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비전으로 소개하고 레이크파크와 마운틴파크, 시티파크 등 3대 분야 전략 사업과 대청호, 충주호, 괴산호로 나뉘는 3대 권역별 중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합쳐 9조 2,482억 원으로 충청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바로 세우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충북교육청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도교육청 감사 보고서를 참고한 경찰 수사와 경찰 발표 하루 뒤 감사 결과를 내놓은 도교육청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정보 공개 청구와 공익감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블랙리스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추가 대응에 나서는 단체 행동은 자제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1500년 역사를 지닌 옥천 이성산성의 성벽 일부가 땅 주인에 의해 훼손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관리 주체인 옥천군은 사건 발생 2달이 지나서야 인지했고 다시 찾아간 현장은 아직도 훼손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국가 사적 지정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라가 축조의 1500년 역사를 간직한 둘레 1140m 규모의 옥천 이성산성. 성벽 일부가 육중한 중장비에 짓눌려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훼손 현장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없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주 전 찾아왔을 때처럼 여전히 외벽을 덧대고 있던 돌들도 가파른 곳에 무너져 내릴 듯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벌써 3개월째입니다. 나는 매일 나오지. 여기 의련도 산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관리하는 건 내가 못 봤어. 아래서부터 쌓아 올리는 성벽 축조 특성상 방치하면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그 경사도를 고려했을 때는 서서히 흘러내릴 수가 있죠. 빨리 응급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진단을 해서 이전 상황으로 환원시키는 게. 문화재이면서도 사유지인 이곳의 땅 주인이 인삼밭 정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훼손했지만 옥천군은 지난달에야 훼손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지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차단막을 덮거나 접근을 막는 등의 임시보호 조치도 없습니다. 훼손한 농민을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상 현장을 보존할 필요도 있고 문화재청과의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 섣불리 손댈 수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훼손 구간 근접지는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해 3차 추가 발굴을 앞두고 있던 지점이라 사적 지정 일정에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소 2, 3년 정도가 미뤄지지 않을까. 훼손에 관련된 처리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접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자문에 많이 의지할 수. 옥천군은 CCTV 설치와 상시 모니터링 인력을 채용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복구 준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도 내 한 사립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부정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감사에 나섭니다. 이 대학은 법인 회계로 써야 할 기숙사 체납 임대료 34억 6천만 원을 등록금 등 교비 회계에서 충당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대학은 다음 주 감사가 끝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23일부터 선거일 직전 자정까지 13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지난달 1일 지병으로 숨진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시의원의 걸석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이상조,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우리공화당 류근진, 무소속 정우철 등 4파전이 예상됩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을 매수하려 한 당선인의 지인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4일 청주의 한 조합장 후보를 도와달라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당선인의 지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려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충북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안은 모두 9건입니다. 악취 민원이 많았던 청주 복대동 송정동 산업단지 주변의 농협 사료 공장이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로 이전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경수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협약식을 열고 송정동 사료공장의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이전과 이전 지역 인접주민 우선 채용, 또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자재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대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일대의 환경과 미관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농협사료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863억 원을 들여 법령보다 강화한 친환경 첨단 스마트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41회를 맞는 충북연극제가 어제 시작돼 오는 19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과 예술 나눔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